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J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특별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 코너 10월 7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코너는 이제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대한 마감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슈,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좀 하루 한 종목 추천주까지 그렇게 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자 글로벌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뉴욕 증시에 관련해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좀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했고요. 세계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을 좀 해줬고, 이것은 이제 미국 지난달 9월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미달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뉴욕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좀 금리 인하를 10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좀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이번 달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세 번째 인하를 좀 점치고 있죠. 네. 이제 시장 참가자들,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를 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다음 주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이랑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이 좀 예정돼 있죠. 그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증시에도 단기적인 등락을 좀 결정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 이제 4일이죠. 현지 시각 4일 금요일 날 다우존스 지수는 1.42%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S&P 500은 1.42%, 나스닥도 1.4%, 거의 세계 지수 모두 다 1.4%대 상승을 해줬고요. 개장 전에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뉴욕 증시에 좀 지렛대를 제공을 했는데, 지난달 신규 고용은 이제 13만 6천 건이었는데 시장 전망치가 14만 5천 건에 달했는데, 이 관련해서 좀 미달을 했죠. 네, 기대치에 좀 부응을 못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이제 좀 최저치 기록을 좀 세웠는데요. 3.5%로 좀 하락을 했죠. 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2.9%로 전월 대비해서 3.2%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은 고용이 좀 완만하게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확인시킨 동시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설득력을 좀 제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이제 국채 선물이 이번 달 29에서 30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1일 이틀 예정된 미중 무역 담판 협상이 투자자들의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들이랑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중국과의 협상,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조금 기대감 좀 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죠.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워싱턴에서 좀 가진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내비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난관이 있다고 좀 지적은 하긴 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등 중장기적인 난관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를 좀 2%로 잡고 있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좀 짜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난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좀 양호하다,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다 라고 두 가지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모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일에 이제 9월 열렸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좀 공개될 예정인데요. 9월 회의에서 공개된 그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 간의 이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이 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표도 발표될 게 좀 많죠. 이번 주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그 수출입 물가지수 등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주요 특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들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은 신규 고용 시장이 전망치에 미달을 했다. 그리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보면은 이제 뭐 시장 주요 섹터나 이제 종목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FAANG이죠.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통칭하는 말이죠. FAANG, FAANG이죠. 빵 종목들 5개 종목 주가를 보면은 이제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날 2.8%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A가 1.8%. 그리고 넷플릭스도 1.73%. 그리고 아마존은 0.88%. 페이스북도 0.6% 정도. 네. 5개 종목이 모두 올랐죠. 네, 모두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 주가도 0.51% 정도 지금 오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섹터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5% 정도 상승을 했고, 주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2.55% 상승, 마이크론테크가 2.51%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랑 은행주, 소비재, 바이오 주가도 좀 오른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금융 섹터를 보면요.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는 1.32% 상승을 했고, 바클레이즈와 버크셔 해서웨이도 1% 이상 상승을 해줬고, 은행 업종에서는 시티그룹이 2.22% 이상 올랐고, JP모건 체이스도 1.17%,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 이상 상승을 했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도 1.5%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금융섹터가 대부분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바이오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이오젠,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0.67%, 1.54%, 0.5% 이상 상승을 했고, 소비재 중에서는 추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추천 종목이었죠. 추이가 무려 5.9% 정도 상승을 했고요. P&G와 스타벅스도 각각 1.8% 이상, 1.4% 이상 상승을 했고, 코카콜라도 1.3% 이상 상승을 해줬네요. 정유주 중에서는 이제 엑손모빌이 제일 대표적이죠. 1.4% 이상 상승을 했고, 로얄 더치셀도 0.5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섹터를 한번 보면요. 네트워크 어플라가 1.24%, 로지텍이 1.42% 정도 오른 반면에 3D 시스템즈와 스트라타시스 등은 좀 하락하면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어도비 시스템이 1.67%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하드웨어 섹터도 조금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섹터가 대부분 다 종목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금요일날 다우존스 지수 중에 건설, 미디어, 그리고 운송, 그리고 유틸리티, 이렇게 섹터는 좀 1% 이상 상승을 했고, 자동차 섹터는 0.12% 정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 좀 종목별로 특징주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트코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금요일날 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2 69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투자은행들이 이제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0.92% 상승을 했습니다. 0.92% 주가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트코가 시장 점유율을 좀 지키기 위해서 경쟁업체들과의 그 가격 인하에 종참을 하면서 점포 매출이 조금 부실하게 나오면서 상승폭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애플을 보면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날 애플은 크게 좀 오르게 됐는데요. 애플이 이제 공급업체에 아이폰 11, 아이폰 11 생산을 원래 계획보다 10% 더 확대할 것을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애플은 2.8% 정도 금요일날 상승을 했네요. HP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HP는 이제 CEO 이슈가 있었는데 향후 3년간 대규모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 9,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9.5%나 급락을 했습니다. HP는 이를 통해서 약 $10억 규모의 운영비를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5%나 하락을 하면서 조금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한번 살펴보면, 유가는 이제 WTI 기준으로 0.7% 정도 오르면서 $52 81센트의 거래가 됐고요. 브렌트유도 0.89%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양호했다는 평가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양호한 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건너뛸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렇게 반영이 됐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이자가 없는 금 가격에는 호재가 되겠죠.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1% 내린 $1,512에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를 좀 지켜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양국 협상단은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제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대해서 좀 관심이 뜨겁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공개 연설을 좀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힌트를 어느 정도 줄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하루 한 종목 미국 주식을 이제 미국 주식 종목을 해드리는 토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그 주식 직접 투자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 좀 어렵고 좀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은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또 재밌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이 갈색병 하면은 바로 알아차리실 건데요. 오늘 추천주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에스티로더입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업계의 좀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1946년에 설립된 이제 미국의 토털 뷰티 기업입니다. 벌써 70년 이상 된 기업이죠. 에스티로더 산하에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정말 수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전 세계 백화점의 고급 그 코너들, 우리나라도 1층에 가면 이제 화장품 코너들이 많죠. 고급 코너들이 이제 제품들이 뭐 널려 있죠. 네,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많이 좀 알게 됐는데요. 여성분들은 저보다 이제 훨씬 많이 아시겠죠. 네. 특히 에스티로더는 이제 늘 그렇지만 사람 이름을 딴 네임이고요. 여성 창업주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창업한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네, 에스티로더의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스토리 한번 보면요. 1948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맨하튼에 있는 sak스 피프스 애비뉴에 진출을 하면서 좀 고급 라인으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5년간은 미국 내 판매에 주력을 했습니다. 1960년에는 이제 런던 해로즈에 진출을 하면서 조금 고급 이제 화장품 라인에 대한 좀 입지를 좀 굳히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홍콩에 진출을 하면서 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입지를 다져가게 됩니다. 네, 1960년대 이후에는 그 유명한, 아직까지도 유명하죠, 대박 라인들이 좀 잇따라 출시를 하게 되는데, 1964년에 이제 남성용 화장품 라인인 아라미스죠. 아실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건데, 아라미스가 출시가 되었고, 1968년에는 이제 초대박 라인이죠. 전 세계적인 초대박 라인인 클리니크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네. 1968년에 이제 정말 유사 이래 화장품 업계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죠. 네, 클리니크가 나오게 되고, 지금도 50년 이상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걸 보면은 브랜드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1995년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26달러에 주당 26달러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뭐 6.5달러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198달러 이상 지금 찍고 있거든요.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뭐 시세 기준으로 따지면 뭐 20년, 24년 만에 뭐 거의 30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네, 30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에스티로더의 좀 대표 브랜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뭐 클리니크는 많이 아시고, 랩 시리즈 또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그리고 요즘 핫한 바비 브라운, 그리고 맥, 뭐 오리진스, 라메르, 아베다, 뭐 달핀, 뭐 많죠. DK나 아라미스, 네, 타미 힐피거도 에스티로더 제품이네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맥, 클리니크, 뭐 랩 시리즈, 아베다 이 정도가 되겠는데, 뭐 그 중에 좀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인 바비 브라운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티로더 창업주가 이제 1990년대 95년인가 6년쯤에 이제 바비 브라운 이 제품을 론칭을 하는 걸 보고 1년 만에 이제 브랜드를 인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을 보는 안목이 좀 탁월한 거겠죠. 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많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히트를 치지 못한 브랜드들도 뭐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히트를 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에스티로더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워낙 뭐 자주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지난 2분기 실적도 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매출 그 비중이 좀 가장 큰 것은 화장품 라인이고, 당연하죠. 지난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성장을 했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 비중이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의 80%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해당 시장에서 이제 매출 성장은 2분기에서만 18%
네, 아시아 태평양 분야에서만 지역에서만 18% 성장을 했고, 그만큼 이제 좀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면 4명, 그 5명 중에 4명이 매수 의견, 그리고 1명이 보유 의견을 주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양봉, 일단 뒤에서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양봉이 거의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음봉이 거의 없었죠. 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 의견이 좋은 이유가 다 있겠죠. 네, 그리고 월가의 목표 주가는 208달러로 5.7% 정도, 현재 주가가 이제 198달러 정도니까 5.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네, 목표 주가가 208달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ST로더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고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주봉인데요. 네, 주봉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8년 7월이죠. 2008년 7월부터 해서 뭐 꾸준히 계속 주봉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네. 꾸준히 월 단위로 해서 거의 계속해서 2019년 들어서 고점을 경신을 하고 최고가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출이 양호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출 증가세가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유럽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일 기준으로 이제 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유럽 주요국 지수가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요. 범유럽 지수죠. 스톡스 600은 0.73% 상승, 영국 1.1% 상승했고요. 독일은 0.73%, 프랑스도 0.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요국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해줬고요. 스톡스 600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 동안에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4% 하락을 했네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도 조금 안 좋았고 지표 자체도 안 좋게 나온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스톡스 600 지수는 한 주 동안에 4% 정도 하락을 했다. 그건 1년 동안의 최악의 한 주를 좀 보낸 거겠죠. 네.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좀 경기 침체의 우려를 좀 부추긴 양상을 보여줬고, 또한 이제 미국이랑 유럽 연합 사이에 이제 관세 전쟁이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그런 무역 관련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기술주가 애플의 아이폰 11 생산 확대 소식 때문에 칩 제조사 중심으로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AMS가 5.7% 상승 급등을 했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2.35%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영국 런던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뒤에 반등을 좀 해줬죠. 네, 반등을 해줬고,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는 좀 새로운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훼손되면서 올해 들어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런던 장은 마감한 뒤에 유로 달러 환율이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0.19% 상승한 1.0986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는 0.3bp 상승한 마이너스 0.586%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도 지난주 마감 상황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의 미국 주식 추천주는 ST로더였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는 추세인 만큼 좀 관심 가지시고 좀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좀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 태평양 시장에서 좀 마켓 쉐어가 조금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천주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 마감 시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제 특별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